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맨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 컷오프 결과 6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본격화되는 대선 전국의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먼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8일 부친이 작고하셨고 오늘 이제 사무제를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저쪽에서 일종의 문상 정치랄까 조문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이번 주 중에는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했던 것처럼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할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예상은 전에 7월 17일경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번 주 중에는 좀 더 확실한 대선 출마랄까 정치 참여를 겨냥한 그런 기자회견 비슷한 형식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저는 놓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제 최재형 원장이 간접적으로는 이제 정치 참여를 많이 언급했지만 그렇죠. 예. 본인의 이제 육성으로 본인 직접 이게 육성으로 한 건 없죠. 예. 근데 오늘 아버님 최영섭 예. 대령 있잖아요. 예. 이분 이제 사무제 끝나고 대전에 국립현충원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기자들 앞에서 이제 저는 직접 육성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할 거로 이제 오늘 보이고요. 현재 오늘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빅데이, 아주 이게 중요한 빅데이입니다. 예.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비후보로 국민의힘의 입당이 아니고 선관위에 예. 선관위의 대선 예비후보로 오늘 등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또 이제 직접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는 이 두 분이 현재까지 윤 총장은 그동안 이제 식사 정치를 해왔죠. 예. 식사. 그다음에 최재형 원장은 조문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뛰어드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사무제를 마치는 날이고 대전 현충원에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자기의 구상을 언급하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기자들이 물으면 간단하게 입장 표명을 하겠지만 자기의 구상을 밝히는 그런 형식이 조만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번에 조문 정치할 때는 문상이잖아요. 예. 이때는 이제 아버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정치 발언을 전혀 안 했죠. 예. 오늘도 이제 국립현충원에서 예. 오늘도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본격 정치 입문 이거는 불가능한 자리고요. 네, 그러니까요. 뭐 시간적으로는 이게 장소도 안 맞고요. 오늘은 이제 본인의 육성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이런 이제 좀 큰 거 있잖아요. 큰 방향만 오늘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문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정책 비전 이런 구상은요. 좀 이게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예상처럼 재헌절이든 7월 17일 아닙니까? 예. 이번 주말이죠. 예. 좀 이게 며칠 더 준비해서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이라든지 정책 비전까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재형 원장은 이제 대변이 중요하잖아요. 예. 윤석열 총장 대변인도 이제 이동을 했다가 또 이게 도정이 우여곡절 끝에 바뀌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이제 지금 현재 대변인도 물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지만 캠프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예. 뭐 여러 사람들에게 몰려들고는 있다 합니다. 아,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분야별로 가장 적임자를 제대로 모셔야 되잖아요. 예. 이런 이제 작업이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아마 이제 7월 17일 전후에서 본격 제대로 이제 정치 선언이 오지 않을까 이래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모진을 구성 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강명훈 변호사인가요? 네. 그분이 언론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었는데 그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업어서 등교를 시켰다는 그분 아니겠습니까? 연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공보, 그러니까 대변인, 그리고 정무 쪽, 이분은 이제 사실 정치 쪽하고는 거의 인연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줄 그런 참모진 구성, 이게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뭐 나한테 도움만 요청하면 공보, 정무 쪽에는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 전에 언론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도 했었는데요. 김무성이는 또 가만히 있을라나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분석해 보니 그 차재원 교수라고 있잖아요. 방송 많이 하는. 요즘은 이제 방송 많이 하죠. 제가 친한 선배인데요. 이분이 정의학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그 최재형 캠프 좀 가야 되겠다. 정의야 의장이 이런 이제 말을 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의야 의장은 상당히 그 좀 중도적인, 물론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약간 이게 중도 보수 아닙니까? 정치 성향이 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평판이나 호남에서 평판도 괜찮죠. 이분이 명예 호남 시민증도 제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모들이나 핵심들에게 정의 의장이 많이 도와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대중조직 있잖아요. 일반 이게 또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뭐 윤사모, 윤석열 이런 모임처럼 또 이제 최사모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게 또 팬 카페나 팬클럽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아마 조대환 변호사 있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있죠. 조대환 이런 분들 또는 이제 우리 고영주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탄압받았잖아요. 고영주 변호사, 조대환 변호사 이런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최재형을 지지하는 일반 이제 시민들 우리 국민들 조직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그 요즘 많이 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캠프 구성이나 그다음에 일반 이제 그 국민들 팬들 조직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주변 사람들, 주로 측근이다 이런 사람들이, 물론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지인들이 많을 것으로는 뭐 분명하지만 대부분이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치중되어 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정치를 안 해봤고 정치를 자기들 좋은 머리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사람들인데, 현실 정치는 들어가 보면 사실은 너무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정치와 현실 정치 간에 괴리가 많이 있는데, 지금 거론하는 세 사람 다 변호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게 변호사인데요. 제가 이제 그 주말에 그 윤 총장 캠프 측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어요. 최재형 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윤 총장이 가장 지금 심한 게 네거티브 대응이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송경식 변호사라든지 이왕규 변호사, 그다음에 그 우리 동부지검의 그 김원경이 기소했던 주진우 검사 변호사 있죠. 박근혜 때 청와대에 있었던 전부 이게 변호사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좀 약하다. 네거티브 대응은 1차적으로 이게 법률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어떤 거는 이게 무시하고 어떤 거는 이게 강력 대응하고 또 이게 강력 대응도 후보가 할지 캠프가 할지 부인이 할지 이런 게 정무적 판단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정말 이게 그래서 중요한 저는 거예요. 정치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이나 언론인 이런 분들이 네거티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단이 서면 뭐 고소장 내고 이런 거에 변호사가 하죠. 따라서 지금 이게 변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강을 해야 된다. 네거티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윤 총장 캠프에 주말에 드렸거든요. 이거는 최재형 원장도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이분도 이제 그 전형적인 윤 총장이 평생 검사면 최재형은 평생 판사 아닙니까? 주위에 법조인 진짜 넘칩니다. 검사 출신의 한 절반 이상은 윤 총장 지지해요. 그다음에 판사 출신 변호사부터 경기고 서울대 변호사들이 최재형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정치인 있잖아요. 정통 또는 언론인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똑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석준인가요? 예. 전
뭐 조정실장 이분이 뭐 총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진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치도 잘 알고 또 안목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끌어갔는데 그분을 다시 모셔가지고 또 상황 노릇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정말 괜찮은 뭐 제갈량 정도는 못 된다 하더라도 방통 정도 되는 사람이 거기에 컨트롤 타워로서 딱 중심을 잡고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무적 판단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 통과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셔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럼요. 제가 근데 그 초안지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예. 역사책을 좋아하니까. 초안지에 유방하고 항우가 있잖아요. 근데 유방이 신하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항우를 이겼느냐. 이거는 이제 그 대화를 한 게 있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그 역발상 기계세 힘이나 이거는 전부 항우가 뛰어나죠. 근데 유방이 어떻게 최종 승자가 됐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장량, 그 다음에 소하, 그 다음에 그 한신이거든요. 예. 자기가 유방보다 유방이 항우보다 힘도 약하고 전략, 뭐 군사 이거 다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항우는 사람을 쓸 줄 몰랐어요. 유일하게 참모 있잖아요. 유일하게 범정인가? 유일하게 참모. 이것도 이게 떠나보냈잖아요. 예, 떠나버렸죠. 결국 남아있는 거는 이제 그러나 유방은 한신이든 나중에 물론 토사구팽 됐지만 또는 이제 그 장량, 소화 이런 참모들을 잘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재형 원장이나 윤 총장도요. 지금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참모는 잘 안 보이죠. 주위에 변호사는 보입니다. 아까처럼 최재형한테는 강명훈 변호사, 윤 총장한테는 이제 이왕규, 송경식 이런 게 변호사들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를 제대로 한 분이 핵심 참모다 이런 분은 지금 없잖아요. 주위에. 그런데 저는 뭐 정치 전문 이런 게 정말 참모를 빨리 영입해서 캠프를 좀 안정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다 봅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그래도 좀 젊은 변호사고 지금 거론하는 조대환, 고영주, 강명원 변호사 이런 분들은 정말 한참 나이 든 변호사들입니다. 지금은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혹시 저희 TV를 보시면은 변호사도 젊은 변호사를 써요. 젊은 감각이 있어야 이 시대를 같이 넘어가고 시대에 공감하는 그러한 그 대선 전략이랄까 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는 윤석열 대체제나 플랜 B가 아니다. 그러니까 플랜 B를 거부하고 나서셨어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상당히 오늘 저는 중요한 워딩이라고 봐요. 가장 핵심적인 워딩이요. 플랜 B 아니야 하고. 본인은 이게 본인 나름대로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안정시켜서 나라를 구하는 이런 데 탕정구국이랍니다. 아버님이 감사원장 될 때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나라를 밝혀라. 이 말은 빛의 역할이고 최재형 원장은 처음부터 이게 소금을 강조했죠. 감사원장 할 때.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는 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따라서 최재형 원장은 바로 이게 본인의 어떤 사명의식, 본인의 소명의식, 내가 이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내 스스로에게 나라를 한번 위해서 헌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거지. 뭐 누가 이게 윤석열이 뭐 갑자기 검증하다가 꼬꾸라지면 뭐 대체제로 대타. 야구로 치면 이게 대타 아닙니까? 대타. 이런 이게 역할을 하려고 내가 정치하는 건 아니다. 평소부터 이게 오랜 내 꿈, 자기 소명의식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플랜 B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은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와닿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 뭐 대체제 뭐 플랜 B 이런 거는 이게 결국 대통령이 안 됩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최재형은 최재형으로 평가를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럼 윤 총장이 뭐 검증 잘 넘겨가지고 윤 총장이 잘 나가면 그럼 최재형은 뭐 됩니까? 대타는 게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본인은 본인의 콘텐츠
본인의 능력, 본인의 이제 그 비전으로 당당하게 윤석열과 승부를 하겠다. 이런 게 저는 의도로서 플랜 B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건 뭐 적절한 이게 워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재형, 윤석열 이 두 분이 영호 상박의 그런 경쟁을 벌인다면은 뭐 흥행 그런 것 차원을 떠나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특히 뭐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것 아닌가. 뭐 두 분 중에 이기는 사람이 대선 후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일화되는 것이죠.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상당히 이 두 분이요 정말 대체제가 아니고 상호이게 아주 좋은 보완제입니다. 예. 보완제예요. 이 말은 이제 그 보완제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같이 예를 들어 이제 바늘만 있으면 뭐예요? 실이 있어야 되잖아. 바늘하고 실이다.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보완제입니다. 서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설탕하고 뭐 사카린은 대체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하고 이거는 이게 보완제 될 수 있거든요. 설탕은. 왜 설탕은 이게 단맛 낼 때 쓰고 소금은 이게 짠맛 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맛있어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왜 이게 두 분이 보완제냐?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은 오늘 그 형충원에서도 이제 그 백선엽 장군, 묘지 백선엽 장군, 6.25 때 그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라. 다부동 전투 백선엽 장군 있잖아요. 묘소도 이제 참배하고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 최재형 원장은 정통 보수 쪽 있잖아요. 뭐 탄핵도 이게 좀 반대하고 당을 지킨 소위 옛날 친박 포함한 정통 보수. 꼭 친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친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탄핵은 잘못됐다는 법치 관점에서 이런 데 정통 보수 쪽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청, 영남청 또는 그 군대 이런 데 그 청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죠. 또 상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중도부터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한테 실망한 진보까지 왜 문재인 정권하고 가장 피 터지게 싸워온 게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은 중도부터 진보까지 나아가고 최재형 원장에게 또 보수를 확실하게 껴안고 이러면 이게 보수 중도 진보 두 분이 손잡으면 결국에 그 완전히 보수부터 중도 진보까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두 분은 상당히 그 중요한 보완제이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게 하고 그러나 이게 둘 중에 누구 후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서로 손잡고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라.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늘 얘기되는 거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식자층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일반 대중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지지도 이런 것은 아주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측근들 사이에서도 먼저 국민의 일을 입당하는 거에 옳으냐 아니면 대선 출마 선언을 먼저 하고 지지세를 넓힌 데에 들어가는 게 옳으냐 이렇게 논란을 좀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선 입당이냐 선 출마 선언 지지세 확보냐 이런 건데 지금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9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전체 그 대선 주자 가운데 최재형 지지율은 2.5%입니다.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추미애, 뭐 홍준표 이런 부분보다도 훨씬 낮고 또 범보수, 보수 인사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5.5%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4.3%, 원희룡하고 이제 4.1%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대선 주자 가운데서도 최하위권에 들어있고 또 범보수 가운데서도 최하위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캐릭터라든가 또 주변에 그런 참모진이랄까 또 좀 주변에 거론되는 인물로 볼 때 이런 낮은 지지율을 짧은 기간 내에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낮은 지지율을 안 보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안철수나 홍준표나 정치 10년 이상 대통령 등이 몇 번 나오고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그 지지하고 조금 차이 나지만 최재형 원장님이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잖아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낮은 지지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근데 이준석 현상에서도 우리 봤잖아요. 옛날에 그 영국의 그 낭만파 시인 바이런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예. 요즘 이게 그 며칠 만에도 지지율이 이게 급반등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준석인들에게 당대표 되기 전에야 방송 패널로 평범했지 무슨 지지율이 있었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지율은 이게 지금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본격 출마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낮은 인지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방송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게 아침 먹으면서 최재형 원장 아느냐 했더니 최재형을 몰라. 정말 이게 남편이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다 하는데 최재형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당신 어떻게 최재형도 모르냐. 그 양자의 사람 있잖아. 그 친구 얻고 덤겼다는 이러니까 알더라고. 아니 최재형 이름을 모르는데 어디 정치인 이름 들어봤는데 뭐 2명을 양자로 훌륭하게 키우고 뭐 친구를 갖다가 뭐 이게 학교 다닐 때도 얻고 다녔다는 분을 들어본 거예요. 아 그분이 최재형이었냐. 이런 이게 정치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그 미담 제조기 있잖아. 이런 거는 이게 급격히 전파가 됩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처럼 정치에 잘 모르는 문외한 이런 사람들도 이런 미담 있잖아요. 이런 게 한 번만 방송을 타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시사 말고 연애 프로 한 번만 이렇게 방송을 타면 하루아침에 이게 20, 30% 퍼져버립니다. 안철수가 전에 그랬죠. 예. 예. 안철수고 거기에, 이준석이고 예. 전부 이게 연애 프로 한 번 넣어가지고 뜬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지금 이게 그 뭐 지지율 뭐 2%, 4%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과연 최재형 원장의 그 캠프의 전략은 제가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이제 그 흠결 없는 후보론. 예. 이게 전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윤 총장은 본인 흠결은 없지만 자꾸 이게 장모든 처든 때리잖아. 근데 최재형 원장은 장모, 처, 뭐 아들 때릴 게 없잖아. 뭐 아버지, 형제 누굴 때려요. 그래서 이제 그 흠결 없는 후보론. 이게 전략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입당도 안 물어봤죠. 입당은 뭐냐면 자기들에게 그 윤 총장하고 차별화가 필요하잖아요. 윤 총장이 좀 천천히 입당하지 않습니까? 그 피로금도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전격전, 뭔가 이게 그 기동전, 전쟁은 신속하게 가야 된다. 따라서 본인들에게 출마 이후에 바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우리에게 윤 총장하고 차별화되죠. 윤 총장이 외곽이 돌잖아. 그럼 이게 국민의힘에서 재빠르게 빠르게 저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래서 저는 조속히 입당하는 걸로 캠프가 방향을 잡아간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예, 조기 입당 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더라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런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그 세력을 자기화시키는 것이, 자기 세력화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더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죠.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수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10%대를 언제 돌파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10%대를 조기에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그대로 가라앉는 것이고, 뭐 국민의힘에 조기에 입당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대요. 당에서 아주 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하면서 상당히 띄워주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 권영세 위원장 있죠? 예. 이분들이 서울법대 2년 후배죠. 예. 서울법대의 권영세 원장 의원이 최재형 원장이 서울법대 2년 후배인데 형사법 학회를 같이 했어요. 예. 그다음에 김경영 원내대표도 같이 알던 상당히 그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청하고도 친분이 있고요. 지금 이게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못하는 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이제 그 입당하는 순간에 중도나 진보층이 좀 이탈할 수 있잖아요. 윤 총장 측에는 이제 그 진보 측의 인사들도 많이 캠프 있거든요.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또 이제 그 옛날에 그 구원, 옛날에 그 수사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또 비판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윤 총장은 이게 그 국민의힘에 적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최재형 원장이 들어오면 크게 뭐 비판하거나 욕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 그런 그룹은 없어요. 어서 들어오고 그렇죠.
쌍수 들어서 근데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웰컴하지 반대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제 그 저는 상당히 그 좋은 환경이고 아마 지지율은 이제 그 공식 출마 선언하고 바로 이제 정책 뭐 이렇게 행보하면 10%대는 금방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권영세 대협력위원장이죠. 그분이 이제 대선 주자들과의 소통 창구인데 아마 조만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 곧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입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최재형 감사원장, 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겠죠. 예. 일단 최 감사원장이 이번 주말쯤에는 뭔가 정치적인 뭐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